안녕하십니까. 권준욱TV의 권준욱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교수로 감염병 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록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많은 언론에서 한국 사회보장학회 학회지의 사회보장 연구에 실린 논문, 즉 한국에서 의사 수요 공급에 대한 국가 단위 계량 경제 회귀 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수 추계에 대한 논문을 통해서 의대 정원 4,000명으로 2031년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번 주말에 개인적으로 이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꼭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입니다. 지난번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에 영국의 국가보건의료 서비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계를 영국은 유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다쥐라는 이름의 민간 전문가가 물론 정치인 역할도 했었습니다. 3개월에 걸친 독립적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일단 영국 자체의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친 작업을 거쳐서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영국 내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다 나누었습니다. 약 80개 단체, 수많은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각각의 레코멘데이션을 만들어서 자체 진단을 먼저 세부적으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아마도 의회에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의사 정원이라든지 의료 인력에 대해서 단순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좀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은 보건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염병 X에서도 책을 썼습니다만 감염병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를 겪으면 코로나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객관적으로 과연 어떠한 수준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부터 시작해서 또 건강에 있어서 사망이 무엇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그 사망 중에 예방 가능한 사망은 무엇이고 또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국민들의 목숨이 어느 곳으로 많이 손상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야가 우리가 취약하고 따라서 그 분야가 취약하지 않게 강화가 되려면 어떤 의료 정책을 펴야 되고 그것이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의 어떤 주관적인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의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데이터와 수많은 연구기관과 또 공공기관 또 많은 대학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걸 아우르는 좋은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다원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투박스럽게 의대 정원만 2,000명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패키지가 나오는 거는 순서도 잘못됐고 과정도 좀 너무 투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나온 논문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언론도 책임이 크다. 이런 보도나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할 때는 제발 좀 사회부나 뭐 이런 기자들 말고요. 과학을 전공한 좀 의과학의 지식이 있는 기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어떤 논문을 보도할 때는 제발 관련된 학회 또 전문가의 멘트를 반드시 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뭐 동영상 통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최단 기간의 조기 사망을 감소시킨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세계 제1위입니다. 일본하고 이탈리아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요, OECD 국가 중에 3등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보건의료
체계 인프라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유행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기대 수명이 감소했는데 우리는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매우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 쪽, 또 뇌 쪽,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출혈 등의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1년과 2021년 최근 10년을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날이 건강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을 볼까요?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암 사망률이 낮습니다. 일본보다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암 사망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모성 사망률의 경우에는 OECD 평균과 근사치를 이룹니다. 아무래도 모성 사망률 신경 써야 되겠죠. 코로나 기간 중에 멘탈 헬스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역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멘탈 헬스의 지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최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기간 중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OECD 최근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창피하게도 핀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했는데 우리는 도리어 자살률이 증가하거나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안 좋습니다. 가장 비관적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환자 만족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건강 수준은 높은데 의료비의 지출 규모는 매우 또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건강에 돈을 많이 쓰진 않지만 기대 수명은 어느덧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GDP 중에 의료비 지출 규모도 이제는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심장병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 내원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까 모성 사망률, 정신건강 분야와 함께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증가율은 근데 매우 높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의사의 인구 10만당 의사 수 증가율은 매우 높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우 낮지만 증가율은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곧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OECD 국가들 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들의 지역적 분포요. OECD 국가 중에 일본과 유사한데 매우 양호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보는 것과는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니까 누구라도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 말고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다 리뷰를 하고 그런 리뷰 바탕 위에서 분야별로 어떻게 우리의 의료 인력의 재배치 또는 증가가 과연 필요는 한 건가? 교육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 건 없는가? 건강보험 제도상의 어떤 사전 개혁이 필요한 건 없는가? 의사 수를 늘리면 만약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그러면 필수료가 그대로 해결이 됩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까? 논문 하나에 몇몇 언론에 뜨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이 동영상을 이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짧게 올립니다. 제발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금 학교에 돌아와서 항상 에비던스,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그러나 그 근거는
다중의 지혜가 모아진 것으로, 또 뭐 하나 글이 실릴 때, 논문이 인용될 때 반드시 언론에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의 시각을 검토하고 받고 또 대조시키는, 대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